네, 안녕하세요. 부부 한의사의 서울김 김선민 원장입니다. 장 건강에 관심 많으시죠? 우리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뿐만 아니라 아토피라든지 내지는 비만, 또 고혈압이나 요새는 우울증 이런 거에도 장을 치료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이제 수험생들 우리 공부 잘하게 총명탕 지을 때 1번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바로 코예요. 코가 막히거나 내지는 코피가 많이 난다거나 이러면 코 치료를 가장 1번으로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체력이 떨어진다거나 내지는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내지는 비만이 있는 경우에도 이 장 치료가 1번입니다. 오늘은 이 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1번은요, 장은 우리 몸으로 보자면 굉장히 안에 있고 내측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을 원통형이라고 비교해 보면 입부터 항문까지라고 봤을 때 이 바깥에 해당하는 거는 피부고요. 입부터 안쪽으로 해당하는 건 바로 소화기관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지만 우리 몸으로 보자면 외부에 해당이 돼요. 보세요. 우리가 피부에 바깥에 있는 세균이나 햇빛이나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 몸을 피부가 보호해 주는 것처럼 소화기관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외부 물질이 전체적으로 사실 다 자극을 받는데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개념은 치료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발생학적으로도 보면 이 피부하고 장은 같은 세포에서 분화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장에는요, 정말로 많은 세균이 살고 있어요. 조사에 따르면 100종에서부터 많게는 1000종까지 다양한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균총은 우리가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모든 사람의 그 장내 세균총은 다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포의 개수만 해도 100조개라고 하고요. 그 무게가 1에서 2kg라고 하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균을 모았을 때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그런데 이 세균은, 우리 장내 세균은 크게는 유익균, 그 다음에 유해균, 중간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간균이 한 60%에서 70%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장내 환경을 좋게 한다, 건강을 잘 유지할 때는 이 장내 세균의 밸런스 중요하다 할 때는 바로 이 유해균과 유익균의 이 밸런스예요. 그래서 유해균이 조금 더 많아지면 이 중간에 해당하는 60%에서 70%에 해당하는 균이 다 유해균처럼 활동을 해버리고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이 조금 많아지면 이 중간균이 또 다 유익균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서 사실은 이 세균총들이 크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노력을 했을 때 약간의 비율 변화로 장내 환경이 크게 바뀔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영양소를 몸에 직접 만들지 못하잖아요. 모든 거를 외부에 있는 음식을 통해서 흡수를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소화 과정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영양소를 최대한 흡수시키기 위해서 이 장은 정말로 표면적을 많이 넓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생물 시간에 배우셨던 기억들이 날 수도 있는데 미세 육모라고 그래서 우리 소장에 있는 육모가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면적을 다 쫙 넓혀 놓으면 테니스장 1인 이 장의 넓이가 테니스장 크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 넓은 거죠. 네. 그런데 이 역할을 장에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해야 되는데 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흡수가 안 되면 몸에 기운이 없겠죠. 또 우리가 몸에 좋은 것만 흡수하고 노폐물은 대장 쪽으로 이동시켜서 바깥으로 잘 배설을 해야 되는데 장이 성긴다거나 그 방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혈액 내로 그런 노폐물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혈액이 탁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온 혈액을 그 다음에 가져가서 해독하는 게 바로 간이에요. 그러니까 장이 처음에 제 역할을 못 해주면 간 부담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장의 별명 중에 하나가요, 제1 면역기관이에요. 제일 먼저 이 면역을 발휘하는 기관이어서요. 그래서 간 해독을 할 때도 장 기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 장에서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세로토닌의 95%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 세로토닌은 뇌하고 장에서만 발견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걸 장내축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장을 제2의 뇌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어떻게 이게 연결되어 있는지까지는 지금 이제 연구 중인데, 아마 이 세로토닌으로 조절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연구들은 있고요. 실제 근데 한의학에서는요, 예전부터 우리가 뭐 장청, 내청이라고 해서 장이 맑으면 머리가 맑다. 또 사직비결, 생각이 많으면 소화기관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개념을 갖고 실제 임상에서도 우리가 정신과 약들은 소화기관 약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실제로 임상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울증이 있으면 소화가 안 되고 장이 안 좋다라고도 하지만, 실제 만성 소화불량이나 장이 안 좋은 상태가 오래됐을 때 이런 우리 몸에서 조절하는 호르몬들의 생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든지 기분이 다운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장이 좋아지면, 제가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듣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의욕이 생겼다는 말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게 어떤 질환인지를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다운된다면 꼭 장치료 내지는 내 장 건강에 한 번쯤은 신경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장의 별명이 제1 면역기관이라고도 하고 제2의 뇌라고도 하는지 좀 아셨죠? 그래서 뭐 설사, 변비, 뭐 방귀가 많다 이럴 때만 장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우리 몸에서의 면역이라든지 내지는 다른 질환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 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부부한의사의 서울김 김선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